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메뉴의 다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위쪽에 상단부에 이제 A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밑으로 메뉴가 펼쳐집니다. 새로 만들기라는 거는 이제 도면 파일을 새로운 종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기라는 탭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파일을 이제 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기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는데, 저장하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현재 열려 있는 도면을 작업하는 걸 이제 저장하는 걸 말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약간 다른데 얘는 그 사본을 저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조금 바꿔서 A라는 도면을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어, 약간 수정한 A-1이라는 도면을 만들 때 예를 들자면 그럴 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그 기능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숙련자가 되면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저장하기 버튼 잘못 누르면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와 내보내기가 있는데, 가져오기는 열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요거는 열기는 이제 오토캐드 파일을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라는 거는 오토캐드 드로잉 파일이 아닌 다른 포맷의 파일을 어, 오토캐드 프로그램에서 가져와서 이제 여는 걸 말합니다. 약간 다른데요. 요것도 고급 기능을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토캐드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포맷으로 이제 저장 또는 출력, 인쇄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PDF 파일로 이제 내보내기입니다. 저장해서 내보낸다, 뭐 인쇄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뭐 좀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기능을 배우는 것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게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쇄 기능인데 인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한 캐드 이제 그림을 이제 그 프린터에다가 인쇄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면 유틸리티는 도면 파일에 어떤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도면 파일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복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 유틸리티라는 게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거죠. 어떤 외적인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닫기는 누르면 이게 닫히는 거고요. 어, 새로 만들기를 하면은 이렇게 템플릿을 선택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오토캐드는 이제 2D 오토캐드를 배우니까 ACAD, ISO 또는 ACAD, 오토캐드의 A죠. 네, 요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 옆에 보면은 옆에 조그만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신속 도구막대인데요. 여기 있는 기능들이 이제 여기 있는 기능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여기에 아이콘으로 이제 배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딱 갖다 대고 잠깐 기다리면은 한 1초 정도 있다가 밑에 이렇게 그 새로 만들기 빈 도면 파일을 작성합니다. Qnew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뜹니다. 툴팁이라고 하는데요. 이 툴팁이 뜹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은 이제 캐드 파일을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를 하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명령어는 Qnew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 아까 그 새로 만들기 기능하고 똑같죠? 똑같이 그냥 이 상태에서 Qnew
이렇게 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축키나 어떤 기능 키를 모를 때, 그럴 때는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아이콘에다가 갖다 대고만 있어도 이렇게 뜨죠. Q save, Q save as, save as 이렇게 오픈, 열긴 오픈 이렇게 명령어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를 저는 외워서 하는 걸 추천하는데 외우지 못했다 그럴 때는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아이콘에다가 갖다 대기만 해도 툴팁이 뜨면서 그 명령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얘는 제일 앞에 얘는 이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장, 네 번째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섯 번째는 플롯, 인쇄를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얘인데 이제 명령 취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명령 취소, 뒤로 돌아가는 이 화살표를 누르면은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어는 U입니다. U.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얘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는데 잘못 지웠다. 그러면은 이제 요 뒤로 돌아가는 화살표 얘를 딱 클릭하면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운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 됐다. 그럴 때는 다시 실행. 앞으로 가는 이 화살표는 명령 복구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한 게 맞다. 할 때는 이제 명령 복구, 앞으로 가는 화살표. 뭔가 잘못했다 할 땐 뒤로 가는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음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뒤로 가기는 컨트롤 Z 키로 또 많이 쓰죠. 네. 자, 그리고 신속 도구막대 얘를 조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다른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옆에 보면 아래쪽으로 삼각형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 아래쪽 삼각형을 이제 펼침 메뉴라고 할 건데요. 이 펼침 메뉴를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기능을 넣고 싶다 하는 거를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도면층 같은 거 이렇게 도면층 나중에 배우게는 되는 도면층 기능을 신속 도구막대에다가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기능이 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얘는 도구막대라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면을 그리기 위한 어떤 편의성 기능을 이 도구막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는요.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바둑판 무늬, 이 바둑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은 도면 그리드 표시 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지금 이렇게 바둑판 무늬가 되어 있죠.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하면은 없어집니다. 클릭하면은 켜지고요. 파란색이 되어 있는 상태는 이 그리드 표시 기능이 켜져 있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꺼져 있다는 기능입니다. 비활성화 되어 있다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냅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냅 모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스냅 모드라는 거는 스냅이라는 거는 이제 잡아채는 걸 이제 우리 스냅이라고 하죠. 그 오토캐드에서 오토캐드 이 그냥 스냅 기능이 꺼져 있을 때는 그냥 도화지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연필로 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연필로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고요. 예전에 혹시나 이 플라스틱 책받침인데 뒤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빗금이 쳐져 있는 그 책받침,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데 그죠? 책받침에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이제 종이를 대고 여러분들이 줄을 긋게 되면은 똑바로 줄이 꺼지거든요. 그건 이제 그 기능이 바로 이제 스냅 모드라는 기능입니다. 이 스냅 모드를 켜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선을 그린다 했을 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이 바둑판에 그 모서리에만 마우스가 이제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선을 또는 이렇게 정확한 각도가 있는 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리드 기능이 꺼져 있다 할 때는 이게 없어요. 마우스 커서가 이 여기에 정확히 이 바둑판 이 교점에 가 있는지 아니면 중점에 가는지 이걸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치수를 정확히 입력을 해서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없죠. 이 스냅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토캐드를 여러분들이 숙달이 돼서 사용하게 될 때에는 이미 좌표계에 대한 개념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드 기능은 오히려 사실 좀 방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기능은 보통 꺼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스냅 모드는 보통 이제 꺼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스냅 모드에서 이 바둑판의 간격을 조금 키우고 싶다. 여기 지금 현재는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냅 설정에 여기 요 스냅 모드에서 펼침 메뉴 아래쪽 삼각형은 펼침 메뉴라고 했죠. 이 펼침 메뉴 클릭해주고 스냅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냅 켜기, 그리드 켜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수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냅 X축의 간격을 뭐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하고 Y축의 간격도 100으로 한다. 이랬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의 위치에서만 여러분들이 이 100의 위치에서만 이렇게 스냅이 돼요. 아까는 10이었죠. 한 칸이 10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리드 간격을 100으로 하니까 이제 100의 위치에서만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딱 걸리게 됩니다. 네. 정확한 정삼각형이나 뭐 정사각형을 그려야 된다. 이럴 때 스냅을 그리드 스냅을 사용하면 되겠죠. 네, 이 안에 끄겠습니다. 끄고요. 그 다음에 가끔 많이 쓰는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직선, 수평선을 그려야 된다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을 그어야 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스냅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수평선 긋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지금 이만큼이 수평인지 이렇게 보면은 수평 같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수평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임의로 그은 선이기 때문에 우리 수평에 근접한 선이지 실제 수평선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직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여기 수직으로 되어 있는 얘인데요. 커서를 직교로 제한, 이 지금 꺼져 있죠. 그리고 단축키는 F8번입니다. 그래서 얘를 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선을 그을 때 이제 수직선, 수평선만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선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드에서는요. 사선 그릴 수가 없고 수직선과 수평선만 그릴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F8번. 네. F8을 누르게 되면은 F8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이게 꺼지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직 모드가 다시 켜지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F8번. 이 직교 모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끔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직교 모드는 외워두는 거 좋습니다. F8번. 그 다음에 이제 극좌표 추적이라는 기능인데요. 직교 모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진 각도, 보통 많이 쓰는 각도가 뭐 30도, 45도, 60도,
뭐 90도 이런 각도 많이 쓰죠. 15도 이런 각도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극좌표 추적 기능을 켜주게 되면은 그런 그 정해진 각도를 그리기가 상당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극좌표 추적 옆에 그 펼침 메뉴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미리 정해준 각도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도 중부는 나중에 줘서 되고요. 기존 그냥 있는 거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게 많겠죠. 30도, 60도, 90도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0도 이렇게 딱 선을 그을 때 0도일 때와 그 다음에 이렇게 30도 선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또 60도 선 이렇게 그을 수 있고 90도 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30도 선, 60도 선, 90도 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극좌표 추적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좋겠죠. 극좌표 추적 기능. 자, 그 다음에 등각 투영 얘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요. 극좌표 추적 기능 꺼주고 객체 스냅 추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특정 점에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점에서 이어지는 뭐 연장선이라든지 뭐 수평선, 수직선 등을 그려낼 수 있는 건데 이 기능을 켜주게 되면은 자, 이 기능을 켜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끝점에서 이 선분의 이 끝점에서 어떤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 선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읽어가지고 이 선분에서 연장선을 그을지 아니면 이 선분에서 어떤 수직선을 그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 점의 정보를 가지고 오토캐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선이 그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선분을 조금 연장을 시키고 싶다 했을 때 요 끝점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초록색 사각형이 생기죠. 초록 사각형이 생겼을 때 요 끝점의 정보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평이라든지 수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선, 뭐 수직선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 중심의 점에서 이 선분의 수직한 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선분의 중심에서 선을 클릭을 해서 잠깐 기다린 다음에 쭉 여러분들이 수직 방향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수직선으로 이렇게 생겨요. 초록색. 이 객체 추적 스냅 기능이죠. 직교라고 해서 이 선분이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선분의 이 수직한 정보를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아, 얘가 지금 이 선분의 수직한 선을 그리고 싶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네. 이 기능은 뭐 켜놓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스냅 기능인데 요 옆에 그 스냅 참조선 옆에 보면은 사각형 옆에 이렇게 모서리에 점이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보통 저는 이걸 다 켜놓고 쓰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몇 개가 선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 다 켜놓고 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여기 얘도 펼침 메뉴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객체 스냅 설정 눌러준 다음에 모두 선택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사각형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모서리 이점에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각형에 있던 중심점에서 무언가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근처에만 가져가면 이렇게 스냅이 딱 돼서 걸리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근처에 가져가도 아무런 이 변화가 생기지가 않아요. 스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이 모서리에서 뭔가 선을 긋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모서리 근처에서 선을 아무리 잘 여러분들이 클릭을 한다고 해도 실장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리드 객체 스냅 기능을 켜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충만 여러분들이 딱 갖다 대서 찍어도 정확하게 이 모서리에 선분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그 스냅 기능, 객체 스냅 기능 상당히 많이 쓰고요.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객체 스냅 해가지고 F3이 뜨죠. F3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F3 누를 때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커맨드 창 있죠. 커맨드 창에 객체 스냅 끄기, 객체 스냅 켜기 이렇게 나오죠. 아까 수직 모드 같은 경우는 F8이었죠. 직교 켜기 또 한 번 누르면 직교 끄기. F8번을 여러분들이 누르고 F3번 요거 많이 쓴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창을 제가 방금 커맨드 창이라고 했는데 이 명령행이라고 하는 커맨드 창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캐드를 이렇게 일일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 뒤 이 중상급자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단축키를 입력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이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을 그리는 기능의 단축키는 L입니다. 명령어는 라인이고요. 단축키는 L이거든요. L 스페이스바를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축키 L 라인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커맨드 창에 라인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뜨죠. 이 커맨드 창을 초반에는 유심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토캐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커맨드 창을 잘 봐라. 이 오토캐드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사용하는 유저하고 이 컴퓨터하고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을 그리고 싶은데 이 선을 그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지 실제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이 선을 그리고 싶은지 말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라인 명령을 입력하면은 라인 L 스페이스바를 치는 순간 컴퓨터는 라인을 그리라고 그러면은 선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점과 다음 점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점은 어디야? 라고 컴퓨터가 물어보겠죠. 그게 바로 이 커맨드 창입니다. 라인 첫 번째 점 지정. 첫 번째 점 어디니? 물어봤죠.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취소죠. 그러면은 다음 점 어디니? 라고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너 그리기 싫으면 취소해라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점 잘못 찍었으면 취소하고 다시 그리라고
얘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점은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은 두 번째 점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점은 나는 여기 찍을래. 라고 하면은 여러분 컴퓨터는 여기가 첫 번째 점이고 여기가 두 번째 점인 직선을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물어보는 거죠.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취소. 다음에는 또 어디다 끌 거니? 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점을 여러분들이 또 찍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물어보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다 끝났으면 ESC 누르면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이 커맨드 창 보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오토캐드 초반에 이 화면에 어떻게 이거 도형만 그려보려고 가진 애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커맨드 창을 보는 거예요. 커맨드 창을 보고 이 프로그램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찍어야 돼? 뭐 하고 싶니? 자꾸 물어보는데 실제 이 얘기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만 계속 하니까 컴퓨터는 여러분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보고 안 보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